내가 이렇게 달리는 만큼 노력해서 해운대 승부의 측의 신채널 구독자님들께 1등에 적중되는 기쁨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병! 그런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누르시면 어떻게 된다? 치질 걸림 크크! 축구 승무패 15회차 단통 분석의 이변을 잡아라. 해운대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다가 멈추었습니다. 비가 멈추고 모니터 앞에 앉아 이 글을 써 내려가고 있자니 문득 이 길을 걷기 시작했던 처음이 떠오릅니다. 적중률 하나를 끌어올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얼마나 많은 경기를 되짚고 또 되짚었는지. 분석의 길이란 참으로도 녹록지 않습니다. 잘 될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 또 무너지기를 반복하는 것이 이 세계의 냉엄한 현실이지요. 그래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함께 기다려주시는 구독자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하나가 지친 손가락을 다시 키보드 위에 올려놓게 만들고 흐릿해진 눈을 다시 뜨게 만듭니다. 더 나은 분석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끝없이 노력하겠다는 약속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14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4분이 나왔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값진 결실을 거두신 그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행운이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도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럼 15회차 단통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잔디 위에 보이지 않는 유령들, 부상과 징계가 뒤흔든 14경기의 운명. 2026년 2월의 마지막 주말, 축구는 11명이 뛰는 경기라지만 때로는 경기장에 서지 못한 선수들이 승부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2026년 2월의 마지막 주말, 이탈리아 세리에 A의 파란 하늘 아래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차가운 빛 속에서 총 14개의 드라마가 동시에 펼쳐집니다. 우리는 이미 각 경기마다 승, 무, 패의 단통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잠깐 볼펜을 다시 들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결장자 명단이라는 배팅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승부에는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그 보이지 않는 퍼즐 조각들을 말입니다. 축구 승무패 15회차 단통 분석 1번 경기 시코모 실브 07대 US 리체 단통승. 알프스 자락 아래 코모 호수를 품은 낭만의 도시 코모. 맑은 호수물처럼 투명한 축구 철학을 가진 세스크 파브레가스 감독이 이 아름다운 도시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모는 컨퍼런스 리그 진출권이 손에 잡힐 듯 가까운 순위에 위치해 있고 그 간절함이 팀 전체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동기부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레체도 강등권 탈출이라는 절박함을 안고 이 원정을 떠납니다. 살아남으려는 팀의 에너지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을 꿈꾸는 팀이 홈에서 가지는 집중력과 동기부여는 차원이 다릅니다. 코모의 홈팬들이 만들어내는 뜨거운 분위기와 파브레가스 감독의 전술적 완성도가 레체의 절박함을 압도할 것입니다. 코모 호숫가의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질 차례입니다. 이번 경기 벌리 대 브렌트퍼드 단통패. 랭커셔의 공업도시 벌리. 붉은 벽돌 굴뚝과 노동자들의 땀이 스며 있는 이 도시에서 터프 무어는 예로부터 상대팀에게 공포의 원정지로 군림해왔습니다. 거친 날씨와 함께 홈팬들의 압도적인 응원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성벽도 지키는 병사가 없으면 무너지는 법. 지금 벌리의 상황이 정확히 그러합니다. 공수전 라인에 걸쳐 핵심 전력이 줄줄이 이탈해 있는 지금 터프, 무어의 잔디는 아무런 마법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브렌트퍼드가 특별히 강한 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전력만 놓고 보면 브렌트퍼드는 벌리보다 오히려 한 수 아래라는 평가를 받는 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전력 서열이 의미를 잃었습니다. 벌리의 전력 공백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평소라면 벌리에게 밀릴 수도 있는 브렌트퍼드지만 지금 이 타이밍에 원정길에 오른 브렌트퍼드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벌리의 패배는 벌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벌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번 경기 리버풀 대 웨스트햄 단통승. 안필드 그 이름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성지. You will never walk 언론의 웅장한 합창이 울려 퍼지는 이 붉은 요새에서 오늘도 리버풀은 승리를 향해 달려갑니다. 각종 통계와 배당 흐름이 리버풀의 승리 확률을 87% 수준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숫자가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웨스트햄도 강등권 탈출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절박한 팀은 전술적으로 매우 단단해지는 법이고 어떤 방식으로든 버텨보려는 웨스트햄의 저항 의지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작고 촘촘한 수비 블록을 치고 안필드에서 기적 같은 승점 1점을 노리는 시도는 충분히 예상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87%라는 압도적인 확률 앞에서, 그리고 아르네 슬롯 감독이 만들어낸 리버풀의 조직력 앞에서 웨스트햄의 저항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안필드에서 리버풀이 승리를 가져간다는 판단은 변하지 않습니다. 1번 경기 뉴캐슬 대 에버턴 단통무, 세인트 제임스 파크, 잉글랜드 전체를 통틀어 이토록 열광적인 홈팬들이 모이는 구장이 또 있을까요? 검은 줄무늬 유니폼을 입은 마그파이스의 포효가 경기장을 가득 채우는 이 공간은 그 자체로 상대팀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언뜻 보면 뉴캐슬의 홈 승리가 너무나 당연한 결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에버턴이라는 팀을 그렇게 쉽게 볼 수 없습니다. 에버턴은 리그에서 손꼽히는 수비적 조직력과 버티기 능력을 보유한 팀입니다. 강등권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에버턴의 저항 본능은 오히려 극대화되고 한 명 한 명이 골문 앞에서 몸을 던지는 처절한 수비를 펼쳐 보입니다. 여기에 숫자가 이 판단에 힘을 실어줍니다. 이 경기의 확률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홈 승리 50%, 무승부 30%, 원정 승리 17%로 나타납니다. 홈 승리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만큼 결과가 어느 방향으로든 열려있다는 신호이며 30%의 무승부 확률은 승무패 분석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수치입니다. 데이터와 에버턴의 저항 본능이 교차하는 이 지점에서 무승부가 가장 정직한 선택입니다. 5번 경기던 리즈 유나이티드 대 맨체스터 시티, 단통패, 엘란드 로드, 영광스러운 전통과 뜨거운 열정이 살아 숨쉬는 구장. 리즈 팬들의 응원은 이 오래된 성지를 언제나 들끓게 만들고 그 에너지는 분명 선수들에게도 전달됩니다. 그러나 축구는 감동만으로 이기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지금 리즈는 공격의 핵심 자원이 빠진 상태에서 맨체스터 시티의 지배적인 볼 점유와 정교한 빌드업을 90분 내내 버텨야 합니다. 맨시티는 어느 원정지에서도 자신들의 축구를 흔들림 없이 구사할 수 있는 전술적 완성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엘란드 로드의 함성이 아무리 뜨겁게 울려 퍼져도 지금 이 타이밍은 리즈가 맨시티를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역번 경기, 인터밀란 대 제노아 단통무, 밀라노, 이탈리아 패션과 경제의 심장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축구가 펼쳐지는 도시, 산시로의 웅장한 지붕 아래에서 인터밀란이 제노아를 맞이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당연히 인터의 완승을 예상하겠지만 지금 인터밀란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이번 15회차 분석에서 가장 과감한 선택, 바로 무승부입니다. 샘백 시스템의 빌드업을 책임지는 핵심 수비수 바스토니가 경고 누적으로 자리를 비우고 모든 공격 루틴의 출발점인 찰하노올루가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거기에 팀의 에이스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최근 보도 에글림트에게 당한 충격적인 패배는 인터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제노아 입장에서 이보다 좋은 타이밍은 없습니다. 무승부의 가능성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1번 경기 크레모네세 대 AC 밀란 단통패, 포강 유역의 작은 도시 크레모나.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이 탄생하는 이 장인들의 도시에서 AC 밀란이 원정을 치릅니다. 밀란도 완벽한 전력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세리에 A 강등권에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크레모네세가 이탈리아 명문 클럽을 상대로 홈에서 승점을 챙길 수 있는 타이밍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티안 플리식이 이끄는 밀란의 공격진은 크레모네세의 수비 조직을 충분히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개인기와 전술적 유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크레모나의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과는 달리 이날 크레모네세의 경기 내용은 불협화음으로 가득 찰 가능성이 높습니다. 8번 경기 브라이턴 대 노팅엄 포레스트 단통승, 잉글랜드 남부 해안도시 브라이턴, 대서양의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오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스타디움.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 이 독특한 분위기의 구장에서 브라이턴은 언제나 자신들만의 색깔 있는 축구를 펼쳐왔습니다. 지금 브라이턴은 홈에서 흐름을 타야 할 타이밍에 정확히 서 있습니다. 포레스트는 핵심 공격 자원들이 빠진 채 해안 도시의 바람을 온몸으로 맞아야 합니다. 해안의 바람을 등에 업은 브라이턴이 오늘 당당히 승점 3점을 품에 안을 것입니다. 이번 경기 마이 풀럼 대 토트넘 단통승, 런던 서부 크레이번 코티지, 템스 강변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이 구장에서 풀럼이 토트넘을 맞이합니다. 이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에 대해 솔직하게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때 토트넘은
손흥민이라는 세계적인 선수를 중심으로 팀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뚜렷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가 팀을 떠난 이후 토트넘은 팀이라는 단어조차 어울리지 않을 만큼 무너져 내렸습니다. 감독이 바뀌어도 선수가 바뀌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전술도 없고 조직도 없고 정신도 없습니다. 지금 토트넘 스쿼드 전체를 훑어봐도 손흥민 선수보다 나은 선수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차라리 이참에 강등이라도 되어 뼈를 깎는 재건을 해야 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지금 토트넘은 구단으로서의 방향을 완전히 잃은 상태입니다. 로메로의 징계 출장 정지는 그 혼란에 쐐기를 박습니다. 수비 조직의 핵심이 빠진 토트넘의 뒷공간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불안했습니다. 최근 3연승으로 자신감이 충만한 풀럼이 이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입니다. 풀럼의 홈 승리, 충분히 근거 있는 선택입니다. 10번 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크리스탈 팰리스, 단통승, 꿈의 극장 올드 트래퍼드. 크리스탈 팰리스는 오늘 새벽 컨퍼런스 리그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라르센이나 존슨이 맨유전에서 맨유를 위협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퍼런스 리그에서 그 정도 상대와 붙어 이겼다고 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만큼은 맨유가 충분히 편안하게 홈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팀의 득점을 책임지는 두 선수가 함께 빠진 팰리스는 올드 트래퍼드에서 어떻게 골을 만들어낼 것인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중원에서 경기를 지휘하며 팰리스의 무력한 공격진을 상대로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맨유를 이끌고 있는 것은 임시 감독이지만 최근 경기 흐름을 보면 그 옛날 올드 트래퍼드를 지배하던 맨유의 냄새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형님처럼 대하는 선수들에게 신뢰감을 주며 또한 전술적으로 선수들이 이해를 하여서 선수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번에도 올드 트래퍼드에서 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열광적인 응원의 힘을 얻어 홈 승리를 수확할 타이밍이 바로 지금입니다. 11번 경기 대 사수올로 대 아탈란타 단통패. 나름의 개성 있는 축구 철학으로 오랜 세월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사수올로. 홈에서 강호를 맞이하는 이 경기에서 네로베르디 팬들은 기적을 꿈꾸겠지만 오늘 상대는 타이밍이 너무나 나쁩니다. 아탈란타는 불과 며칠 전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드라마 같은 승부를 펼쳤습니다. 1차전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패배를 당하며 불리한 상황에 놓였지만 홈에서 열린 2차전에서 3대1로 앞서 나가며 다득점 원칙으로 두 팀의 점수를 동률로 만들어냈습니다. 경기는 연장전으로 향하는 팽팽한 흐름 속으로 빠져들었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추가 시간 8분경 사마르지치가 극장골을 터뜨리며 아탈란타의 8강 진출을 확정지은 것입니다. 그 골이 터지던 순간 베르가모 전체가 들썩였을 것입니다. 유럽을 뒤흔든 그 극적인 역전의 기억이 팀 전체의 불꽃처럼 살아 숨 쉬고 있는 지금 리그 경기로 내려온 아탈란타는 가장 위험한 상대입니다. 추가 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골을 넣어낸 그 정신력, 그 집중력, 그 승부 근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사수올로 홈구장에 원정을 온다면 이야기는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가스페리니 감독의 전술적 완성도에 챔피언스리그에서 증명된 불굴의 투지까지 더해진 지금의 아탈란타를 사수올로가 막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경기에서의 뜨거운 느낌 그대로를 이어간다면 이번 경기 아탈란타의 승리는 충분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단통파에 흔들림 없는 선택입니다. 이번 경기 아스날 대 첼시 단통승. 에미리트 스타디움의 런던 더비. 이번 주말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경기입니다. 런던 더비라는 특성상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이 경기의 본질이지만 이번만큼은 아스날 쪽으로 추가 기울어져 있다는 판단입니다. 타이틀 레이스의 향방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분기점에서 아스날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은 우승을 향한 절박함입니다. 사카의 출전 여부가 변수이긴 하지만 이 절박함 앞에서 부상자 변수는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첼시의 수비수 포파냐가 지난 경기 퇴장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런던 더비처럼 치열한 경기에서 수비 한 자리가 비어있다는 것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미 콜윌의 ACL 부상으로 흔들리고 있는 첼시 수비 라인에서 포파냐마저 빠진다면 아스날의 공격진이 파고들 공간은 더욱 넓어집니다.
런던 더비의 변수를 인정하면서도 우승을 향한 절박함과 첼시 수비의 공백이 맞물린 이 타이밍에 아스날이 홈에서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에미리트의 붉은 함성이 그 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13번 경기 토리노 대 라치오 단통패. 그란데 토리노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숨쉬는 피에몬테의 도시 토리노. 이 경기를 앞두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근 토리노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으면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선수들이 과연 자신이 프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뛰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무기력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지도 전술적 집중력도 개인기도 모두 어딘가 반박자씩 어긋나 있습니다. 홈에서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에서 토리노에게 높은 기대를 걸기 어렵습니다. 반면 라치오는 핵심 미드필더 귀행두지를 이적으로 내보내며 전력에 분명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이 이 공백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리볼이라 불리는 그의 전술체계는 특정 선수 한 명에 의존하지 않고 팀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귀행두지의 이탈을 사리 감독의 전술로 충분히 메워낼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무기력한 토리노의 최근 흐름을 종합했을 때 이 경기의 단통은 라치오의 원정 승리입니다. 14번 경기 AS 로마 대 유벤투스 단통승. 영원의 도시 로마, 그 심장부에 자리 잡은 올림피코 스타디움. 이탈리아 최다 우승팀 유벤투스와의 맞대결은 언제나 세리에 A 한 시즌 전체를 압축해 놓은 것 같은 무게감을 지닙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그 무게감이 유벤투스가 아닌 로마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최근 AS 로마의 경기를 지켜보면 눈에 띄는 변화가 있습니다.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이 팀에 완벽하게 녹아들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능력에서도 팀 전술 이해도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퍼포먼스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올림피코의 뜨거운 홈 분위기 속에서 이 새로운 에너지가 폭발한다면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가 될 것입니다. 반면 유벤투스는 챔피언스리그 탈락의 후유증을 아직 털어내지 못한 모습입니다. 유럽 무대에서의 충격적인 조기 탈락은 선수단 전체의 자신감과 사기에 적잖은 상처를 남겼고 그 여진이 리그 경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지금 유벤투스 스쿼드를 들여다보면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중원의 지휘자 로카텔리마저 징계로 빠진 상황에서 유벤투스가 믿고 기댈 수 있는 선수는 사실상 일디즈 한 명뿐입니다. 젊은 재능 일디즈가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한 선수의 어깨에 팀 전체의 공격을 올려놓은 채 올림피코 원정을 치른다는 것은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챔스 탈락의 후유증을 안고 믿을 카드마저 한 장뿐인 유벤투스와 새로운 활력으로 가득 찬 홈의 로마. 이 두 팀의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답은 하나입니다. 영원의 도시에서 영원의 라이벌을 향해 로마가 승리의 포효를 터뜨릴 것입니다. 아치며 결장자가 그리는 승부의 지도 14개의 경기를 하나씩 들여다보며 우리는 이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축구는 이름값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밀란의 바스토니, 찰하노울루, 라우타로가 동시에 빠지는 순간 단통승은 위험한 도박이 됩니다. 유벤투스의 로카텔리와 블라호비치가 사라지는 순간 시즌 흐름이 어떻더라도 그 경기의 주인공은 유벤투스가 아닙니다. 토트넘의 로메로 없는 수비, 아스날의 사카, 하버츠네 화이트 동시 결장 우려, 벌리를 이미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7명의 결장자들,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도르트문트전 역전승의 뜨거운 기세를 등에 업은 아탈란타의 질주까지, 이 보이지 않는 유령들이 잔디 위에서 우리의 단통을 어떻게 비틀어 놓을지, 그것이 이번 주말 승부의 진짜 핵심입니다. 휘슬이 울리기 직전까지 결장자 명단을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단통 고수들의 공통된 습관입니다. 해운대의 빗소리를 들으며 한 글자 한 글자 완성한 15회차 단통 분석입니다. 적중률을 단 1%라도 끌어올리기 위해 오늘도 수많은 데이터와 씨름하고 경기 영상을 되돌려 봤습니다. 주중이든 주말이든 가리지 않고 새벽에 울리는 킥오프 휘슬 소리에 눈을 뜨고 경기를 끝까지 시청하며 구독자님들을 위한 분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 글을 읽어주시는 구독자님들이 계시는 한 절대 멈추지 않겠습니다. 14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탄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행운이 반드시 여러분 모두에게도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밤을 새워 분석을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